먼저 질문을 하나 드리려고 해요. 선생님들 여기 다 뵈니까 다들 선배님이시고 아까 너무 말씀들을 너무 잘해주셔서 네, 혹시 내가 교사로서 가슴 뜨거웠던 순간이 있으실까요? 네, 저는 아까 그분처럼 이렇게 마이크 이렇게 하진 않겠습니다. 네, 네, 저희는 네 짠대로 네 정고은 부장님, 네 저희 그 교사로서 가슴 뜨거우셨던 순간이 언제 있으실까요? 언제일까요? 제가 저는 수업 시간에 아이들의 반짝이는 눈빛을 마주했을 때 네. 가슴이 뜨거워질 것 같아요. 아이들의 반짝이는 눈빛을 마주했을 때. 주로 언제 아이들이 눈빛이 반짝인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준비한 거랑 이게 아이들이 이렇게 탁 맞는 순간을 느꼈을 때 그때 반짝인다고 느꼈어요. 탁 맞는 순간. 저 약간 그럴 때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사실은 내가 정말 열심히 준비했는데 어떤 날은 내가 이렇게까지 준비했는데 이만큼밖에 안 되는데 어떤 날은 사실 나는 그냥 그 정도로 생각 안 했는데 아이들이 갑자기 팍 뭔가 일어나듯이 이렇게 케미가 일어난다고 하잖아요. 그런 날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럴 때가 언제일까요? 딱 맞닿는다. 그럼 어떻게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그게 좀 아이들에게 어떤 그 닿는 지점이 있을 때 그게 맞아질 때 아이들이 반응을 하는 것 같아요. 저희가 흔히 교육과정에서는 뭐 삶과 맞닿을 때 이런 표현도 쓰는데 그게 꼭 삶이 아니더라도 무언가가 아이들을 건드려줄 때 그때 반응이 오는 것 같아요. 네. 되게 자연스러웠죠. 네. 네. 이게 아마 삶과 맞닿아 있는 저희 생활 속에서 아마 이럴 때 학생들이 가장 많이 관심을 갖는 것 같아요. 꼭 생활이 아니어도 정말 자기의 관심사라든지 우리 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든지 저희 반 아이들은 저한테 일어난 일에 가장 많이 관심을 많이 갖는 것 같아요. 그렇게 약간 오늘 선생님들께 드릴 수 있는 답이 바로 여기 저희가 오늘 보여드리는 교사교육과정 안에 있을 것 같습니다. 갑자기 교사교육과정 이러니까 생소한 단어 있을 수도 있고 이미 알고 있었지만 이거를 뭐 또 하라는 거야 이런 느낌으로 받으셨을 수도 있는데 이미 아까 강의해 주신 선생님께서도 너무 잘 하고 계시고 제가 아까 들어봤는데 다들 여기 계신 선생님들과 부장님들께서 너무 다 실천을 잘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을 조금 이제 우리 반에 맞고 우리 학급에 맞고 그리고 나의 철학과 맞게 아까 제가 드렸던 질문처럼 나의 철학과 맞게 실천을 해가는 이런 것을 조금 더 체계화하고 문서화하는 그 과정을 교사교육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교사교육과정이라고 처음에 나왔을 때 옛날에 그 학급교육과정 그거 아니야? 하다 망한 거 그거? 그런 얘기도 되게 많이 했었고요. 근데 교육과정을 이제 공부하고 좋아하고 이러면서 하다 보니까 지금의 큰 흐름이 교사교육과정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은 결국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고 2022 개정교육과정으로 가면서 더더욱 교사의 자율성과 이런 부분들이 강조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이 워크북을 만들 때 올해의 방점은 우린 피할 수 없다. 교사 교육과정이다. 라는 흐름을 가지고 함께 만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사 교육과정이라는 게 사실 생각해보면 별게 아닌 거거든요. 우리가 별로 안 좋아하는 저 책, 초등학교 교육과정, 저 총론, 강론 있는 저 파란색 책,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우리의 친구 교과서, 그리고 아래쪽에 인천 교육과정, 그리고 저희 학교 교육과정의 표지입니다. 저희가 흔히 교육과정이라고 했을 때 떠올리는 문서들 대표주자 4가지가 될 것 같은데요. 이것들이 우리 반 아이들을 거쳐서 우리 반 아이들에게 딱 맞는 교육과정이 되는 그게 바로 교사교육과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뭐 총론이든 성취기준이든 교과서의 내용이든 인천교육과정이든 우리 학교 교육과정이든 그게 무엇이 되었던 간에 그게 우리 교실에서 아이들에게 딱 맞는 아까 제가 말했던 그런 저희 둘이 준비할 때 사실 아다리가 만다 이런 표현 막 쓰고 그랬었거든요. 그런 느낌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만들어서 구현하는 그게 교사교육과정이다. 근데 그게 학년 단위로 인천은 많이 이루어지죠. 학년 교육과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교실 수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가만 생각해 봤는데 사실 저희 3학년, 저 지금 올해 3학년 하는데 문서로 만들진 않았지만 선생님이 너무나도 다 하고 계시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저희 3학년 2학기 6개 수학 단원인데요. 저희 올해 이거 딱 펼치자마자 선생님들 제일 먼저 한 얘기가 야 곱셈 다음에 나눗셈이라고 2개를 연속으로 하자고
애들 다 죽을 거야. 그러면서 저희는 바로 이거를 밑으로 내렸어요. 그래서 곱셈하고 원하고 그 다음에 다시 나눗셈에. 그래야 아이들이 좀 덜 힘들어할 거야. 이렇게 바꾸고 그 다음에 그 얘네들을 학교 나왔을 때 많이 하기 위해서 수학을 다 뒤로 좀 밀었어요.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저희 많이 하는 그 시수증배, 뭐 그거 재구성, 단원 재구성이 바로 이루어지는 거죠. 단지 저희가 이거를 문서로 남기지 않고 교사 교육과정이라고 결제를 받지 않았을 뿐이지 학년 연구실에서 수도 없이 이루어지는 이것이 바로 교사 교육과정이다. 그리고 저희 이렇게 바꾼 다음에 막상 가르쳐 보니까 저희 학교들이 교과서에 있는 문제 푸는 것도 너무 어려워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럼 여기 저 지난번 1학기 때 쓰던 지오보드에다가 고무줄 걸어서 원 반지름 가르치자. 원을 이렇게 못할 줄 몰랐어. 이거 바로 가르쳤고, 이게 저희 학교 연구실 벽인데 어느 학교나 비슷할 것 같습니다. 연구실 벽에 학습지들이 덕지덕지 붙기 시작했어요. 야, 요거 하니까 좀 이해 좀 되더라고. 그 다음에 요거 한번 써봐. 그러니까 이 과정이 모두 사실은 교과서에 있는 그 제재와 내용을 우리 학교 아이들에 맞는 제재와 내용으로 다 재구성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 교사 교육과정이에요. 근데 저희가 막상 선생님들께 교사 교육과정 하고 계세요라고 물으면 안 한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동학년 연구실에서 일어나는 이 무수한 과정들이 다 저희의 빛나는 교사 교육과정이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교과서를 좀 벗어나서 저희가 교과서에 매이지 않고 이 내용을 그 학습 목표, 성취 기준이 우리 아이들이 도달할 수 있게 재구성한 이것들을 이제는 조금 더 눈을 넓혀서 저희가 성취 기준을 좀 만져보고 교과서를 넘어서 교육과정을 좀 들여다보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좀 더 전문성을 가져볼까 해서 나온 책 여러분 앞에 있는 그 책입니다. 더 나은 교사로 도약하기 위한 교사 교육과정 디자인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같이 한번 해볼까 합니다. 지금 하고 계시는 그 모든 과정이 사실은 저희가 말을 안 할 뿐이지 저렇게 수학이 재구성되는 과정에는 저희 동학년 선생님 사이에서 암묵적인 철학이 합의가 된 거예요. 올해 끝나기 전에 다른 건 못 가르쳐도 나눗셈은 가르쳐서 보내자가 저 2월에 했던 얘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올해 뭐를 중심으로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얘기가 이미 세워졌고 그걸 가지고 간단하게나마 이렇게 재구성해서 가르치자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것을 교실에서 지오보드든 학습지든 무엇이든 저희가 실행을 했고 그리고 그 교육과정의 그 우리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을 찾아낸 것을 다음 단원 나눗셈 할 때 반영해서 다시 가르치고 있고 이 과정이 교사 교육 과정의 과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워크북도 이 4가지 큰 틀을 가지고 만들었고요. 오늘도 이 4가지 큰 틀을 한번 실습해 보실 예정입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던졌던 질문이 총 5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선생님들 워크북에도 있는데 일단 한번 쭉 보시고 이따 워크북에 또 쓰셔야 되니까 그때 한번 같이 써보실게요. 첫 번째 질문이 좀 전에 손미연 부장님이 아주 자연스럽게 저에게 던졌던 선생님이 교사로서 가장 가슴 뜨거웠던 순간은 언제입니까? 그래서 가슴 뜨거웠던 순간에 떠올리면서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사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었고 그리고 선생님에게 학생은 어떤 의미입니까? 학생관이 되겠죠. 그래서 학생들이 저희가 흔히 생각할 때 왜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내가 뭐 가르쳐줘야 되는 존재다, 뭐 함께하는 존재다. 그런 의미부터 시작해서 선생님이 학생을 어떤 의미로 보고 계시는지 그리고 선생님이 바라는 교실의 모습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떠올리다 보면 자연스럽게 내가 교사로서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와 철학이 겉으로 드러나게 될 것이고 그것이 밑에 있는 2개의 질문으로 반영이 된다면 그게 교사 교육 과정의 큰 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선생님이 바라는 교실의 모습을 실현하기 위해서 고려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결국 최종적으로 아이들이 어떻게 성장하기를 기대하시는지 저는 사실 이 마지막 질문과 첫 번째 질문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1년이 지난 다음에 나를 만나서 1년을 함께 살고 헤어질 때 그 아이들이 어떤 모습이 되어 있기를 기대하시는지 그게 바로 교사 교육 과정의 최종 종착역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따 워크북 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그 2가지 영역을 교수 학습의 영역과 학급 운영의 영역으로 저희가 한번 나누어 생각해 보자. 그럼 아까 전에 앞에 강의해 주셨던 분 같은 경우는 놀이를 통한 아이들의 인성 지도가 아마 2번째 아주 중요한 꼭지로 드러날 것 같거든요. 그럼 그게 당연히 아까 그분의 수업처럼 국어에서 도덕에서 그런 식으로 수업으로 구현되는 그게 바로 교사 교육 과정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설계를 저희가 이번에 크게 2파트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첫 번째는 교사 교육 과정의 큰 틀을 짜는 파트 1 그리고 어쨌든 교육 과정이 구현되는 것은 수업이잖아요. 수업을 짜는
스킬이라고 해야 될까요? 템플릿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크게 파트 1, 2로 구별을 했는데 첫 번째 파트는 일단 교육과정을 읽고 우리 반 아이들 상태를 진단하고 그걸 가지고 성취 기준을 전체적으로 1년의 전체적인 큰 틀을 매핑을 해서 학년 수준의 교육과정을 먼저 내 머릿속에 쭉 구상하는 게 우리가 학급을 운영하는 교사로서의 첫 번째 틀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저희가 지금까지 2015가 나온 이후에 수많은 교육과정 재구성 워크숍을 하잖아요. 그랬을 땐 대부분 주제 중심 프로젝트 학습 짜는 걸 굉장히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근데 하다 보면 저희가 할 때마다 생각이 들잖아요. 이것만 하면 된다고? 이 하나의 프로젝트 하는 게 과연 우리 아이들의 전체적인 1년의 교육과정을 봤을 때 이 하나에만 집중하고 보여주기식 행사가 되는 게 아니야라는 저희 의문이 들었던 것을 저희는 여기서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1년을 쭉 흘러가는 그 흐름의 내 머릿속에 있고 그 중에 하나가 어느 날 하는 뭐 독서 프로젝트, 동아시아 시민 프로젝트라면 저희가 그 흐름을 가지고 있고 맥락이 있다면 그게 그때는 저희가 그런 의문이 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교육과정 읽기는 저희가 이제 1년, 제가 3학년이면 3학년 1년 동안 가르쳐야 할 모든 어떤 그 내용적인 부분들도 물론 읽어야 되겠죠. 성취 기준을 보는 것부터가 아마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성취 기준을 읽으실 때는 우리 학년 것만 읽지 마시고 종으로 행으로 그렇게 해서 우리 지금 이 순간에 제가 나눗셈을 가르치지만 이 나눗셈이 옛날에 어떻게 배워왔고 위로는 앞으로 이렇게 나갈 것이고 수학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옆으로 규칙성이라는 의미로 국어나 도덕과 어떻게 연관되는지 이게 지금 2015에서 말하는 핵심 개념이고 빅 아이디어의 개념이 될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함께 볼 수 있는 눈을 가질 수 있다면 우리가 교육과정을 좀 더 의미 있게 짤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고 나시면 이걸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우리 반에 딱 맞는 옷을 만드는 게 교사 교육 과정이라고 한다면 진단의 과정은 절대 빠뜨릴 수가 없겠죠. 그래서 크게 학생 요인과 학교 지역 요인과 나 교사 요인 이렇게 세 가지 분야에서 한번 우리 교실과 우리 학교를 들여다보자. 이 과정이 중간에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학생 요인은 뭐 너무 잘 알고 계시니까요. 우리 아이들의 상태 가장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전학년 선생님과의 만남 뭐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하시고 지역 및 학교의 여건도 살펴보시고 그리고 저희는 이번에 교사 요인을 꼭 넣고 싶었어요. 교사로서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이 무엇이고 내가 무엇을 할 때 가장 즐겁고 그런 것도 아이들과 내가 만들어가는 교실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들은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라서.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좀 더 본격적으로 성취 기준을 매핑하게 되실 건데요. 오늘 요거를 한번 해보실 예정이에요. 그래서 1년에 쭉 성취 기준을 보시면서 요것들을 좀 묶어서 가르칠 수 있겠구나. 또는 내가 요즘에 관심 있는 분야가 생명 존중이니까 생명 존중과 관련된 요 성취 기준을 묶어서 날씨 좋은 4, 5월쯤에 아이들이랑 한번 해보면 좋겠다. 이런 큰 얼개를 생각하시면서 이따가 교수뱅 카드를 쫙 펼치실 예정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 분석하고 매핑하는 기준은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에서 살펴보셨던 우리 반 아이들이 기초학력이 너무 부족해. 작년 얘기 들어보니까 얘네 지금 구구단 하나도 못하고 3학년 왔다는데 그럼 나는 3월에 저쪽에 저 오른쪽에 제가 매핑해 놓은 건데요. 난 그럼 3월에 일단 얘네 연산부터 좀 잡고 가야 될 것 같아. 그럼 이게 제 3월에 가장 중요한 교육과정의 목표가 되겠죠.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한 전체 1년의 교육과정 중에서 저희가 모든 것을 다 재구성해서 할 수는 없으니까 중요한 거 4꼭지, 3꼭지 정도를 한번 매핑을 해보려고 해요. 그런 다음에 그것을 1년으로 쭉 한번 늘어나 보는 거죠. 그럼 저 같은 경우는 전 진짜 내년에 꼭 하려고 하는데 3월에 기초학습의 달을 만들 거예요. 그럼 국어하고 수학에서 제가 생각할 때 2학년 재학력에서 가장 중요한 성취 기준을 뽑고 단원을 조정해서 3, 4월에 밀집해서 넣을 것 같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구성해 나가는 거죠. 이렇게 1년짜리의 학년 또는 학기 수준의 교육과정을 큰 흐름을 하나를 계획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게 저희가 항상 이건 교무부장님의 영역이라 우리가 손댈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영역 시수표. 그런데 지금 2022에서 점점 이 시수에 그 융통성을 주고 자율성을 준다면 제 생각에는 언젠가 제 살아 생전에 제가 저희 반 시수표를 자른 날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시수표도 사실 뭐
해보신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사실 해보면 별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했던 저희 3학년 수학 같은 경우도 자연스럽게 증대가 돼버렸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도 내가 이 프로젝트를 하는데 수학이 더 필요하고 뭐 국어가 더 필요하면 그걸 이런 식으로 계산해서 하시는 날이 오지 않을까. 이건 하시면 금방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요 시수표를 저희가 이 워크북을 만들 때 시수표를 건드리는 거를 절대 빼서는 안 된다. 요거까지 하는 것까지가 교사가 교육과정 전문가로서의 중요한 영역이다라고 생각해서 그것도 굉장히 지루하지만 일단 넣어는 놨습니다. 그래서 요거까지 우리가 건드릴 수 있으면 진짜 어디 가서 내 교육과정이고 내 시수표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까지가 큰 얼개 파트 1이에요. 그래서 파트 1으로 1년치의 흐름이 쭉 얼개가 만들어지고 나면 이제 그거를 수업에 어떻게 녹이느냐가 저희가 지금까지 해왔던 교육과정 워크숍의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크게 세 가지를 생각해 봤는데 첫 번째 주제 중심 설계가 가장 많이 하셨던 형태요. 프로젝트 짰던 형태이고 그런데 앞에서 놀이 수업 해주셨던 선생님 말씀처럼 그것만이 절대 재구성은 아니다. 저희가 마치 여러 개의 교과를 묶어서 20차시 정도 해야 프로젝트 한 것처럼 프로젝트 발표를 거창하게 해야 마치 제대로 프로젝트를 한 것처럼 여긴 그거는 아니다. 단원 중심으로 할 수도 있고 심지어는 차시 중심으로 제가 아까 했던 그 원에서 그 지오보드 넣어서 이렇게 재구성한 거 그런 식의 설계도 그게 우리 반 아이들에게 필요한 교육과정이라면 충분히 의미 있는 교사 교육과정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세 개를 굳이 제 책을 보시면 반복돼서 나와요. 그러니까 주제 중심 설계를 고르셨으면 처음부터 성취 기준, 핵심 질문, 수행 과제, 배움 중심 수업, 과정 중심 평가. 다시 단원 중심 딱 펼치시면 다시 처음부터 성취 기준, 핵심 질문, 수행 과제, 배움 중심 수업, 과정 중심 평가. 사실을 딱 펼치셔도 또 똑같이 성취 기준, 핵심 질문, 수행 과제, 배움 중심 수업, 과정 중심 평가. 이렇게 되게끔 일부러 책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어느 것도 비중이 다르지 않다라는 의미를 꼭 전달해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떤 거를 뽑으시던 간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네 개의 과정을 거치는 것은 똑같습니다. 성취 기준 재조직하고 핵심 질문 만들고 수행 과제 만들고 수업 내용 조직하는 거. 근데 이게 백워드 설계잖아요. 이해 중심 교육 과정의 백워드 설계인데 사실 백워드 설계는 역량 함량을 위해서 가장 최적화된 수업 설계 방식 중에 하나라서 저희가 지금 많이 쓰는 것이지 사실 이것도 정답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현재까지 해보니까 많은 교사들이 해보니까 요 패턴으로 갔을 때 가장 역량 함량 교육 과정을 구현하기에 좋더라라고 해서 저희도 템플릿은 요걸로 실었습니다. 그렇게 수업을 다 계획하시고 나면 이제 실제로 교육 과정이 구현되는 것은 수업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관점을 가지고 수업을 실행하게 되실 거고 뭐 내용이야 너무 잘 아시니까 배움 중심 수업과 과정 중심 평가를 중심으로 저희가 어떤 것에 중점을 두셔야 할지를 한번 정리해 보았고요. 그러고 나신 후에는 이제 성찰의 과정을 통해서 환류하는 것이 또 저희 교사의 성장을 위한 과정이니까요. 그래서 이것도 설계의 관점에서 실행의 관점에서 평가의 관점에서 총 세 가지 영역으로 선생님들이 스스로 체크해 보실 수 있도록 거기 체크리스트를 실었습니다. 그래서 1년이 지난 다음에 이런 것들을 한번 보시면서 나의 교사 교육 과정이 아까 첫 질문처럼 아이들과 맞닿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 질문 중에 마지막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나만의 교사 교육 과정이 의미 있는 실천으로 남은 결과물은 무엇인가? 요딴 철학적인 질문 한번 꼭 넣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아이들하고의 나의 교육 과정을 한번 성찰해 보시는 이 1년의 과정이 바로 교사 교육 과정의 과정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저희 앞에 있는 그 워크북의 대략적인 설명이었습니다. 자, 먼저 저희가 오늘 할 거는 요 네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교사 철학 세우기. 되게 저희 준비하면서 지필진들이 한번 답을 해봤거든요. 어렵더라고요. 저희도 쓰면서 답이 금방 생각이 안 났지만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질문들이 있어요. 그거 한번 해보시고 성취 기준 매핑 한번 하시고 학년 수준의 큰 얼개를 한번 짜보시고 시간이 된다면 주제 중심 또는 단원 중심 설계 하나를 간단하게 해보는 것으로 마무리해 볼까 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워크시트 중에 3페이지를 제가 옆으로 붙여놓은 게 있어요. 그거를 먼저 보시면서 그 교사 철학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이제부터는 좀 서로 말씀 나누셔도 좋고요. 좀 질문이 3개지만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만 한번 공유하고 그리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그럼 김정원 부장님께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저는
교사로서 가슴 뜨거웠던 순간이 학생들이 더 배우고자 하는 의지를 보일 때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부분과 좀 비슷한데요. 언제 그런 모습을 보였냐면 뭐 애들이 선생님과 공부하면 재밌어요. 방과 후에 남아서 하고 가고 싶어요라고 자발적으로 뭔가 하려고 하는 의지를 보일 때 네, 제가 더 해주고 싶고 뭐 더 가르쳐주고 싶고 이런 그런 의지가. 그림 같은 아이들이 존재하는 유니콘 같은 아이들이 네, 유니콘 같은 아이들이 노년에는 존재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네, 다음. 네. 네, 저도 비슷한 경우가 있었고 집에 갈 때 학교가 너무 재밌어요 이러고 가는 아이들이 1학년 아이들이 하루 종일 놀아주고 나면 그런 반응을 보이고 두 번째는 또 걔 때문에 징글징글하게 속을 썩고 되게 힘들었는데 어느 날 문득 얘가 컸구나 이런 게 느껴질 때 뜨겁기도 하고 흐뭇하기도 하고 이렇게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 같아요. 아이의 성장을 볼 네. 때, 네. 저도 뭐 크게는 아니고 최근에 저희가 제가 2학년 때 전 지금 2학년 담임을 하고 있는데 아무 원인을 못 찾겠는데 아이가 한글이 미해득 상태여서 제가 한 달을 지켜보다가 이제 상담사님한테 의뢰를 하고 지능 검사 받고 나서 그 경계성 지능인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어머님 설득해서 통합반도 들어가고 난독증 검사 받아서 난독증 판정 받고 했는데 지능이 너무 낮아서 얘가 한글을 못 깨우칠 수도 있겠구나라고 했는데 정말 최근에 한 글자씩을 이렇게 띄엄띄엄 뭐 인, 천 이렇게 한 글자씩만을 읽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되게 가슴이 많이 뜨거웠었어요. 왜냐하면 쟤는 이렇게 안 될 줄 알았는데 사실 얘네들이 1학년 때 학교를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와서 만약에 내가 저도 그냥 이렇게 넘어갔으면 어쩔 뻔했나 하는 생각이 뭐 제가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그 한 글자씩 읽는 거 보고 굉장히 저도 되게 가슴이 뜨거웠었습니다. 저는 아이들이 그동안 이제 교실에서 배운 거를 가지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때 가장 가슴 뜨거웠던 것 같아요. 뭐 학습 문제가 됐든 갈등 상황이 됐든. 지금 선생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상황이 좀 비슷하다는 느낌이 저희가 들잖아요. 그러니까 교사가 이렇게 교실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뭔지가 이 네 분 말씀만 들어도 나오는 것 같아요. 아마 여기서들 다 어떤 가치들이 드러나셨을 것이고 이제 그게 저희 반의 비전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오른쪽 한 칸 한번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내가 가슴 뜨거워지는 그런 우리 교실의 장면, 그러니까 내가 아이들에게 기대하는 모습일 수 있겠죠.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하는 아이들, 무언가를 스스로 해결하는 아이들, 그런 학급을 구현하기 위해서 선생님께서 고려해야 될, 내가 이런 식으로 학급을 1년 동안 꾸려가기 위해서 내가 이런 걸 좀 고려하거나 더 알아봐야겠다라거나 아니면 필요하다라고 생각되시는 것들을 거기 동그란 곳에 자연스럽게 자유자재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작년에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시작하자마자 4학년 선생님들께서 4학년 아이들 뒷담이 문제라고 오픈하자마자 우린 뒷담부터 잡고 가겠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서 귓속말 금지구역이란 책으로 온 책 읽기로 바로 3월에 공동체 수업을 시작하겠다고 하셨는데 학교에 책이 없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책을 찾아서 막 헤맸는데 책도 없고 예산도 없어서 제가 예산 땡겨가지고 마이너스로 책 사서 드렸던 적이 있거든요. 그런 물질적인 것도 저희한테는 어떤 고려해야 될 요소도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어떤 걸 하고 싶은데 그걸 지원해 줄 수 있는 이런 게 필요해. 이런 것까지. 왜냐하면 저희는 실제로 교육과정을 구현해야 되는 실천가들이니까 그런 이상적인 가치뿐만이 아니라 내가 실질적으로 뭐가 필요하고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도 여기서 한번 구체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거기를 칸을 지르지 않았어요. 거기 좀 마인드맵처럼 선생님들이 편안하게 학년을 시작하시는 입장에서 내가 1년을 아이들과 지내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고려해야 할지를 좀 편안하게 쓰셨으면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구애받지 마시고 여러 가지 키워드 쓰시고 또 저희가 명단을 딱 받았을 때 유명인들도 오잖아요. 그럼 이제 그 아이 저희 다 전담임 한번 만나서 얘기 좀 해봐야겠다. 이제 그런 것도 귀퉁이에도 쓸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학기를 시작하는 교사 교육 과정을 준비하는 교사에게는 고려해야 될 것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여기 쓰신 질문이 실제로 3월에 아이들을 만난 후에 진단해 나가고 분석해 나가는데 중요한 어떤 관점으로 쓰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실습일 뿐이니까요. 너무 진지하시게 또 막 다 안 쓰셔도 되고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셨다면 자 이제 오른쪽 마지막 세 번째 페이지를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쭉 거치면서 이제 선생님 머릿속에 어느 정도 구상이 되실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던졌던 질문 중에 우리 반 학생들이 나와 헤어질 1년 뒤에 어떤 모습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시는지 교수 학습 분야와 너무 딱딱하더라고요. 놔둬놓고 보니까. 그래도 일단 저희가 쪼갤 때는 일반 학습적인 부분과 인성적인 부분으로 쪼개니까 그렇게 두 칸을 쪼개긴 했는데 함께 쓰셔도 상관없을 것 같고요. 어쨌든 1년 후에 나랑 헤어질 때 너희들이 이런 모습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한번 적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교수평 카드를 한번 열어보려고 합니다. 교수평 카드를 열어서 선생님 지금 가상의 학년을 정해 주셔야 되는데요. 그거 뜯어야 돼요. 비닐로를 많이 뜯으셔야 돼요. 아마 다들 한 번씩은 써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학년군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워크숍을 하면 본인 학년 것만 뽑으세요. 그럼 동학년 선생님들 이제 2월에 만나서 어색하시다가 요 성취 기준 뽑을 때부터 이제 물꼬가 트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요것도 있다 막 이러시면서 요거 어떡하냐 막 이러시면서 나오시는데 여기 성취 기준 교수평 카드 보시면 앞에 밑에 요게 학년 학기 단원입니다. 여기 뜯으셨어요? 제가 크게 있는 게 저기 다음 페이지에 좀 다른 내용이긴 하지만 크게 있는 게 있는데 넘어가라. 여기 보시면 여기 있는 이게 4학년 1학기 1단원으로 표기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3학년 1학기, 요건 도덕이라서 아마 이럴 거예요. 도덕은 단원이 없고, 도덕은 그냥 3학년 1단원 이렇게만 돼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걸 보시면서 3학년이면 3학년 것만 뽑으시면 되고 4학년이면 4학년 것만, 5학년이면 5학년 것만 학년군에서 나누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를 콜라보 시키면 굉장히 하기가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왼쪽에서 저희가 중요한 이 성취 기준에서 중요하게 가르쳐야 될 핵심 개념이나 일반화된 지식을 뽑고 오른쪽에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내용을 주로 구현하는가를 쉽게 보실 수 있는 게 교사용 지도서의 단원의 개관 그리고 인천시 교육청에서 친절하게 만들어주신 이 성취기준 매핑 자료는 저는 개인적으로 파일로 쓰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파일에 검색 기능 있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구성하고 싶은 게 내가 하면 생명 존중이면 거기 검색에 생명 존중 치시면 쫙 나오거든요. 그럼 훨씬 더 쓰기가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식으로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쓰고 계시는 교수평 카드는 학기 초에 선생님들과 함께 작업하기에는 정말 최적의 도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거 하나만 보시지 않고 이거 같이 보시면서 하시면 제일 좋은데 오늘은 일단은 교수평 카드만 가지고 간단하게 그 뒤에 있는 내용 정도만 보시면서 저희는 감각적으로 다 아니까요. 요 뒤에 무슨 내용이 올지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친해지기는 어렵지만 저기 첫 번째 거 교육부 책도 계속 보다 보니까 내용 체계표도 조금 정감이 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친해지는 데 한 3년 걸렸는데요. 그래도 이제 그러니까 이별이더라고요. 이번에는 또 핵심 개념과 일반화된 지식이 없어진다네요. 2022에는. 그리고 두 개가 합쳐진다고 해요. 저게 너무 외국의 교육 과정을 그대로 가지고 온 거라서 핵심 개념과 일반화된 지식을 합쳐서 이름도 나오더라고요. 그걸로 다시 만든대요. 또 이제 친해졌는데 겨우.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것도 좀 보시고 요거를 이렇게 골고루 보시면서 하시면 좀 더 이렇게 저희가 물론 이걸 보지 않고도 아까처럼 재구성을 할 수 있지만 조금 더 이 목표에 도달하는데 좀 더 전문적인 그런 재구성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전문적이라는 것도 좀 그렇고 어쨌든 좀 폭넓은 재구성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교수평 카드를 이렇게 쫙 펼치셨나요? 그럼 이제 저희가 1년짜리 매핑을 지금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게 이제 예시들인데요. 요거 같은 경우는 저희 책에 지금 40쪽에서 41쪽에 나와 있는데 요거는 저희랑 같이 집필하셨던 어떤 부장님께서 6학년에서 나 자신에 대해서 살펴보는 나 성장 보고서를 만드는 매핑이었어요. 그래서 그분께서 6학년 도덕에서 이걸 뽑으셨었고
그래서 요거 다른 교과도 그렇고 저쪽은 제가 올해 초에 국어하고 수학 기초학력 요거 중요하다 생각해서 제가 스스로 뽑았던 매핑이고 요거 손미연 부장님이 또 온책 읽기로 매핑하신 자료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선생님들께서 생각하실 때 이 주제로 가지고 요렇게 묶어서 하면 좋겠다고 하는 거를 한 3덩어리 정도 한번 만들어 보실게요. 그러니까 저처럼 학기 초에 기초학력을 해야겠어. 그럼 일단 수학, 국어 보시면서 단원이 또 너무 2학기에 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저희가 교과서를 무조건 버리는 건 아니니까 저희가 그걸 또 참고를 해야 또 좋은 학습 자료가 있으니까 조금 고려를 하셔서 나는 요 성취 기준 중에서 뭐 기초학력을 요 덩어리 요렇게 한 묶음 한번 만들어 보시고 또 선생님들 개인의 관심사가 있으시잖아요. 저희 학교는 숲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생태 환경 교육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또 숲 쪽으로 프로젝트를 또 학기마다 하나씩 거의 하는 편이라서 저는 또 저 같으면 그것도 한 덩어리 할 것 같고 선생님들 관심 있으신 분야로 또 토의 토론 지도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럼 또 국어에서 토의 토론 위주의 성취 기준과 그것과 엮을 수 있는 주제가 되는 사회와 과학의 내용 영역의 성취 기준을 이렇게 묶으시면 아주 좋은 또 토의 토론의 그런 교육 과정이 또 나오죠. 그런 식으로 지금부터 학년 전체에서 한 3덩어리 정도 한번 뽑아 보실게요. 이렇게 해놓으시면 돼요. 자, 그럼 지금까지 뽑으신 것 중에서 이제 순서를 한번 나열해 볼까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아이들하고 첫 만남인 3월 달에 하는 게 좋겠다고 하는 것을 제가 드린 2번째 워크시트가 있어요. 거기 월을 거기 다 안 들어가실 것 같아. 너무 많이 뽑아 놓으셔 갖고. 근데 여기에다가 대충 보통 프로젝트 하나가 3월에 딱 끝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여기 3월 때 여기다 좀 이렇게 모아 주시고 밑으로 쭉 나열해 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요거는 아이들하고 좀 어느 정도 저희 3월이 아이들하고 굉장히 중요한 시기잖아요. 그 시기가 좀 끝난 다음에 무언가 아이들하고 해보고 싶은 거, 날 좋은 4, 5월에 아이들과 하고 싶은 덩어리를 여기다가 한번 놓아봐 주시고, 그리고 이제 학기가 거의 이제 마무리되죠. 이때쯤 되면 아이들이 많이 크잖아요. 그리고 선생님들께서 처음에 비전으로 구현하셨던 것들이 아마 아이들에게 이제 슬슬 내면화가 되기 시작하지 않을까. 그랬을 때 또 아이들과 해보고 싶은 거를 3번째 꼭지 정도로 순서를 한번 만들어 보시겠습니다. 얼마 전에 그 교육과정 문해력 하신 그 정광순 교수님의 강의를 한번 들었는데요. 그분께서 하신 말씀이 교사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교사들은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그 수업들이 교육과정과 전혀 다르지 않은데 선생님들에게 지금 하신 게 뭐예요? 라고 물으면 전 그냥 수업했어요. 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수업을 너무 평가절하하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저희가 수업을 구성하기 위해서 그 수업의 단원 목표를 뽑고 내용을 정한 이 모든 과정이 교육과정을 설계하는 것과 하나도 다르지 않다. 따라서 선생님들이 현장에서 하고 계시는 그 수업이 바로 교육과정이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나의 팁을 주신 게 뭐였냐면 대신에 그 수업이 어디 가서 내가 교육과정이라고 말하고 싶으면 그 교과의 이름을 정해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만약에 선생님 지금 하신 수업이 뭐예요? 라고 말하면 만약에 저 같은 경우는 3월에 기초학력이면 네, 제가 지금 한 수업은 기초튼튼입니다. 기초튼튼 과정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 명명을 하고 내가 만든 교수 요목을 하나의 교과로 그렇게 생각을 해라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위에 쭉 파란띠 박스 길게 넣어놓은 게 제목을 쓰시라고 한번 칸을 만들어 봤어요. 근데 일부러 다를 쪼개지 않았습니다. 보통 3월의 프로젝트는 3월부터 4월 중순까지 가는 경우가 많고 그러고 나면 저도 한 템포 쉬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꼭 프로젝트가 아니라도 아이들과 함께하는 그런 수업을 진행을 하다가 또 어느 순간은 5, 6월에 제가 또 칸을 딱 쪼개서 어떤 교과의 내가 이름을 또 명명하고 그 프로젝트를 또 아이들과 함께하고 그게 프로젝트가 될 수도 있고 단원이 될 수도 있고 차시가 될 수도 있고 하지만 조금 더 품과 시간을 들여서 우리 아이들에게 딱 맞게 만들어 놓은 그 과정, 그게 교사 교육 과정이 모여서 나의 교육 과정이 되는 것인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거기 선생님들 덩어리가 보통 3개 또는 4개 나왔으면 그 한 덩어리로 이제 요거를 이제 구체적으로 아까 처음에 나왔던 것처럼 성취 기준 분석, 핵심 질문, 수행 과제, 배움 중심 수업, 과정 중심 평가를 구현을 하시는데 그것이 저렇게 지금 단원이 색깔이 막 섞여 있는 카드도 많이 보이고 한 색깔인 것도 보이거든요. 그럼 이제 교과 간의 프로젝트가 될 수도 있고 교과 내의 프로젝트가 될 수도 있고 심지어 단원이나 차시가 될 수도 있고 이제 그건 선생님께서 구현하기 나름이신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준비한 것 여기까지고요. 요거를 이제 교실에서 어떻게 이제 구현했는지를 간단하게 손미연 부장님께서 3가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동학년 선생님들하고 저 매핑 자료를 제가 다 나눠드리고 다 가위를 잘라서 아까 보셨죠? 제가 재구성한 거 실제로 가위로 다 잘라서 풀로 붙여가면서 했거든요. 아마 그전에는 그렇게 많이 이용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교육청에서 저 매핑 자료를 준 것만으로도 너무 이제 그 당시에 너무 감사했는데 이런 카드를 만드는 회사가 있다는 걸 알고 진작 내가 했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을 약간 해봅니다. 네, 저희 워크북에 실려 있는 이제 주제 중심 설계 예시고요. 아까 그 다른 학교 선생님께서 하신 주제 중심은 너무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조금 이번에 다르게 들어간 부분은 성취 기준 재구조화라는 부분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각 재구성 그러니까 그 설계별로 그러니까 성취 기준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우리 학급이나 우리 학년이나 우리 지역에 맞는 내용을 구성해서 넣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성취 기준에 성장 보고서를 작성한다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래서 성취 기준을 재조정, 뭐 유지, 통합, 재조정 이런 설명이 이제 문해력 부분에 들어가 있지만 이렇게 재조정해서 우리 학급에 맞게 혹은 2개씩을 통합해서 같이 사용하실 수 있고요. 주제 중심 설계는 아까 앞 시간에 선생님께서 너무 잘 보여주신 것 같아요. 자신의 철학을 반영해서 이런 부분들을 잘 보여주셨고요. 이제 저는 사실 프로젝트를 요새 많이 하고는 있잖아요. 저희도 한 학기에 2개씩 이렇게 하고는 있는데 저희 교감선생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프로젝트를 하는 이유는 학습량을 줄이고 조금 묶어서 편하게 하려고 하는데 이제 교사들이 조금 욕심을 부려서 자꾸 무언가를 발표하고 산출물을 내려고 하면서 무거워진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정보무장의 말씀처럼 너무 성취 기준을 많이 이렇게 보다도 조금씩 해서 그냥 중요한 것들이나 내 철학에 맞는 것들을 하는 것들이 조금 교사가 덜어내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보여드릴 부분은 단원 중심 설계 예시예요. 그러니까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도서 앞에 보면 학습 내용이 다 나와 있어서 저는 사실 그거 부분에다가 손으로 제가 수기로 여기를 이렇게 바꾸겠다라고 많이 적는데 저희 반의 특징을 먼저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2학기부터 분수 단원이 바로 시작돼요. 분수의 덧셈과 뺄셈. 근데 아이들이 분수를 안 배웠다는 거예요. 3학년 때 배웠는데 자기들은 배우지 않았다고. 그래서 선생님들이랑 2학기 이제 준비하면서 이 매핑하기 전에 저희도 똑같이 아까 정고부장님 3학년처럼 분수의 덧셈과 뺄셈을 2학기 시작하자마자 우린 절대로 할 수 없다. 그래서 저희도 도형을 먼저 하고요. 분수를 하고 또 분수 다음에 소수가 또 있거든요. 또 소수를 할 수 없다. 아이들이 혼란에 빠질 거다. 사실은 아이들보다 우리가 좀 혼란에 빠질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또 도형을 했거든요. 이런 식으로 좀 사전 진단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사전 진단을 했더니 수준 차이가 너무 큰 거예요. 어떤 애는 가분수에서 대분수로 바꾸는 거 척척하고 어떤 애는 가분수가 뭔지도 모르고 지금 많이들 겪고 계실 것 같아요. 학급 안에서 수준 차가 너무 심하게 나고요. 저는 4학년인데 저희 반에 친친쌤이 오세요. 네,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을 이제 활용하면 아무래도 조금 학습이 부진한 친구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저기 보면 문제 내고 맞추기 이렇게 1대1로 다니면서 짝 활동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저런 것들을 딱히 제가 더 가르치지 않아도 그 시간 안에 많이 다니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런 부분을 반영해보자 이렇게 해서 설계를 바꾼 부분이고요. 원래 기존에 있던 것들에서 이제 설계를 바꾼 부분이 빨간색인데 제가 올해 장하초에 처음 갔는데 여기는 처음부터 점오 프로젝트라고 해서 올해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기초학습이 많이 부진할 거다라는 거를 예상을 하고 국어랑 수학을 다 증배하셨어요. 그리고 특히 수학에서 기초학습을 많이 이제 그 부분을 다뤄줘라 해서 차씨를 더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여유롭게 저런 연산 부분에 더 많이 증배해서 사용을 할 수 있었던 것도 어떻게 보면 학교의 교육과정이지만 그 안에서 이제 학년에 맞게 그 시수는 저희가 활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래 1차시는 단원의 도입이지만 하나 더 넣어서 그 점오 프로젝트를 더 넣어서 이제 사전 진단을 하는데 저 때가 원격 수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단연 중심으로 설계를 하는 부분을 보면 원격이랑 또 줌 상황도 있고 저희는 줌을 2시간을 하고 2학습터를 하는데 수학을 어떻게 2학습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대부분 재구성할 때 생각 수학이라든지 탐구 수학이라든지 조금 이렇게 설명이 많이 필요하고 이해가 좀 어려운 부분들은 영상으로 많이 보고 나중에 줌에서 다시 설명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재구성을 하고요. 이제 제가 중간중간 아까 그 선생님 하신 것처럼 놀이 활동을 많이 넣었는데 그 이유는 빨리 끝내고 정말 빨리 푸는 친구들이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럼 대부분 뭐라고 하시냐면 수익 풀어, 학습지 풀어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 고민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뭐 그 좀 부족한 친구들은 제가 가서 계속 도움을 주면 되는데 제가 이 친구를 도와주는 동안 계속 그 다 한 친구들이 와서 선생님 저는요, 선생님 저는요 이러면 저기 가 있어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이번에는 단원을 구성할 때 수준별 차이를 어떻게 줄일까를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놀이 활동을 하는데 이제 빙고 놀이를 하더라도 수준이 낮은 친구와 수준이 높은 친구가 같이 할 수 있는 방법. 그래서 뭐 문제를 많이 주고 그 안에 문제가 어려운 것도 있고 쉬운 것도 있고 섞여 있는데 빙고판도 25칸이면 25칸을 다 똑같이 채우는 게 아니라 어떤 친구는 9칸만 채우고 어떤 친구는 25칸만 채워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친구는 빨리 푸니까 많이 풀고 어떤 친구는 나는 천천히 푸니까 조금 풀지만 놀이는 같이 할 수 있게. 그리고 이제 아까 짝활동을 많이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기본 학습을 다 되고 저한테 통과를 받은 친구는 자기들이 다니면서 주사위나 뭐 포스트잇이나 이런 거 가지고 다니면서 문제를 서로 내고 그럼 그 시간 동안은 자기들끼리 계속 문제를 풀죠. 그리고 나중에 그 결과물을 제가 확인할 수 있고 저는 그동안 이제 분수를 아예 모르는 친구들을 다니면서 지도를 할 수 있는. 저희 지금 반올림도 하고 있지만 반올림만 사실 정규 시간 안에 어떻게든 이 친구들을 데려가 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후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그런 활동들을 더 넣을 수 있게 단원 중심으로 설계를 했고요. 그다음 아까 이제 차시 중심인데 차시도 저희 그 4학년에서는 촌락과 도시의 제안을 이렇게 하는 부분이 나와요. 마지막이 교류하는 모습을 조사하는 건데 거기서 끝내면 아이들한테 별로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지역 인천은 특색이 도시도 있고 촌락도 있잖아요. 그래서 아예 성취 기준을 저렇게 반영하고 저희 평가를 저걸로 했어요. 인천의 촌락 지역에서 그리고 도시 지역에서 서로 교류할 수 있는 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아예 성취 기준을 재구조화를 해서 반영을 했어요. 아이들이 보면 이제 강화도 고구마 이게 저기에는 야생 저희가 장화산이 바로 뒤에 있거든요. 학교의 특색을 반영해서. 근데 이거를 혼자 하면 사실 저렇게까지 아이들을 생각해서 찾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2명씩 짝활동을 하고 대신 둘이 모두가 손이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차시 중심으로는 아까 교사의 철학이라고 얘기했는데 올해 저는 아이들이 아는 거에서 그치지 말고 어디 사회에 참여를 하든 어디서 실천을 해보든 내 생활 속에서 무언가를 해보게 하는 게 약간 저의 초의 목표였어요. 약간 뭐 민주시민까지는 아니지만 그래서 원래는 과학에서 그냥 창의적인 방법을 조사만 하는 게 성취 기준인데요. 조사만 하는 건 너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직접 그러니까 거기에는 조사해서 다른 나라의 물 부족한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창의적인 설계를 만들어 보자 이랬는데 우리나라에서 사실 그게 아이들이 크게 와닿지 않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조금 와닿을 수 있게 우리가 왜 이렇게 만들었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지를 조금 얘기를 했고 이건 구글 프리젠테이션을 한 건데요. 줌 수업에서 자기들끼리 얘기를 나눈 거예요. 그래서 물이 왜 부족해지지? 수업을 듣기는 했어요. 이학습터에서. 근데 아마 들었으면 거기서 끝났겠죠. 그래서 그걸 듣고 나서 자기들끼리 토의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그냥 해결 방법도 개인의 노력만 하면 저희 반에서 제일 많이 나왔던 게 물을 따라 놓고 다 마신다. 이거에서 자꾸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랬구나. 이렇게 하니까 안 되겠어서 조금 더 내용을 많이 알려주고 다시 토의를 하게 했더니 이제 이웃 3개 이건 제가 설정을 해준 거예요. 너무 아이들의 범위를 좁히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이게 원래 사회에서 이렇게 토론을 하는 방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방식을 전에도 경험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차시에서도 재구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여기까지인데요. 오늘 지금 성찰 부분은 147쪽에 워크숍은 따로 없지만 147쪽에 되어 있어요. 선생님들 거의 1년 지났으니까 한번 문항 보시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무리하기 전에 혹시 이제 교사 교육 과정을 오늘 처음 들으셨거나 혹은 앞으로 실천을 하셔야 하니까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지금 질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 같이 이 워크북
제작을 참여해줬던 저희 교감선생님도 와 계시고 여기 전문가 선생님도 계시고 저는 잘 모르지만 혹시 저희가 대답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질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과연 내가 혼자 하는 거가 가능할까? 혼자 하는 것도 교사 교육 과정에 속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교무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실 거예요. 네. 근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혼자 하는 것에 대해서? 할 수는 있지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왜 의미가 없을까요? 모르겠을까요? 혼자 하게 되면 많이 중도에 포기하는 일이 생길 것 같아요. 함께 한다면 같이 의견을 모았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표현이 떠오르는 주기적인 답이든 어떻게든 끌고 가겠지만 내가 하다 보면 내가 이거 왜 해야 되지? 뭐 자가진단이나 이런 것처럼 의무로 하거나 하지 않으면 통보가 오는 게 아니라 오늘 하루 수업 좀 자가 대충해도 상관없는 상황에서 이거를 과연 혼자 했을 때 정말 끝까지 수행하기가 아무리 훌륭하신 교사님이라도 또 많이 흔들릴 것 같아서 혼자보다는 적어도 한 사람이라도 같이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이게 저희 지금 하고 있는 전학공들이 다 거기서 나온 것들인 것 같아요. 물론 당연히 철학만 보면 당연히 혼자 하는 것도 아무 문제 없고, 하지만 저희가 실제로 교실에서 해보면 그게 되게 힘들잖아요.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같이 하는 게 참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동학년에서 큰 틀을 같이 잡으시고 세밀하게 다르잖아요. 같은 거지만 우리 반은 막 아무 때나 손을 들고 말을 정말 많이 하고 옆 반은 정말 조용해요. 그러면 같은 주제 중심 수업을 하더라도 우리 반에 맞게 내가 조금씩 조정하면서 거기서부터 시작하시면 실천하기 쉬우실 것 같습니다. 오늘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 무거울 수도 있고 혹은 너무 다 잘 아시는 건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